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승수 선수에 대한 유럽의 관심, 그리고 유럽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우리 축구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2007년생 윙어 박승수 선수는 현재 유럽 유수의 팀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박승수 선수 어느 팀과 잘 맞을지 지금부터 박승수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박승수 선수에 대한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박승수가 어떤 선수인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실 박승수 선수가 관심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유럽 유수의 구단과 깊게 연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 박승수 선수 2007년 3월 17일생의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올해 4월에 박승수 선수가 이제 준프로 계약에서 프로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지금 교복 입고 있죠. 아직도 교복을 입어야 될 나이입니다. 상당히 어린 선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필은 상당히 좋죠. 182에 68. 다소 좀 말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피지컬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공격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선수를 수식할 만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 3년차 공격수라는 점인데요. 2023년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K리그 최연소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만으로 16세 정도 되는 나이인데요. 정말 이르게 준프로 계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4년부터는 수원에서 본격적으로 경기를 출전했고요. 23년에는 아시다시피 수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를 나서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때를 1년차라고 봤을 때 고3의 나이임에도 프로 3년차 공격수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연소의 아이콘입니다. K리그 역대 최연소 득점 그리고 역대 최연소 도움을 모두 박승수 선수가 지난해에 기록을 했었고요. K리그2 출범 이후에는 또 최연소 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에 고명진, 신영록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K리그2가 출범한 2013년 이후로는 박승수 선수가 또 최연소 출장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연령별 대표팀 막내입니다. 20세 이하 대표팀 이창원호의 멤버였는데요. 박승수 선수는 20세 이하 아시안컵에 전경기 나섰고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눈도장을 찍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또 중점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박승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박승수 선수에게 유럽과는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일단 올해 기록은 12경기 출전입니다. K2에서 10경기 나섰고 컵대회 2경기에 나섰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령별 대표팀부터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유럽의 이적 시장 트렌드를 보면 유망주의 선점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린 선수에 대한 선점, 특히 09년생, 08년생 선수의 이적 이야기도 많았을 만큼 또 유럽의 아주 어린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07년생인 박승수 선수 역시 그 레이더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 데뷔를 2024년에 해내면서 성인 무대에서의 가능성도 증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해외 구단의 관심이 더욱더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출전한 지 한 3경기인가 4경기 만에 또 바로 유럽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박승수가 정말 또 머지않아 유럽에 진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2025년이 되어서야 만 18세가 지나면서 FIFA 규정상 해외 이적 가능한 나이가 됐고 그러면서 유럽 빅클럽의 관심이 더욱더 구체화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박승수 선수가 유럽에서 주목을 받고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아주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선수 너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 데뷔하고 지금이 이제 경기 뛴 건 이제 2년째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의 박승수 선수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승수 선수의 기본적 플레이 스타일을 이제부터 한번 볼 텐데요. 플레이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장단점 이런 걸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 첫 번째는 좋은 1대1 능력에 기반한 돌파 능력입니다. 순간적인 스피드가 괜찮고요. 다리가 길어서 더욱더 빠르게 느껴지는 면이 있고 보폭이 큰 만큼 더욱더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박승수 선수에게는 있습니다. 피지컬에 비해서 드리블 능력이 매우 괜찮은 편이고요. 특히 182면 윙어치고는 꽤 큰 키인데 그런 키에도 불구하고 드리블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내고 거기서 나오는 돌파도 상당히 좋고요. 이 드리블이 잘 풀리는 날에는 1대1을 친 이후에 선택도 굉장히 또 괜찮게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좋은 게 이제 바로 확실한 패스 앤 무브 마인드인데요. 공격 상황에서 패스 앤 무브는 상당히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기본적이라고 해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공격수도 분명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박승수 선수가 보여주는 패스 앤 무브 마인드는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패스 앤 무브의 스피드이자
마인드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예상하기 어려운 템포의 박승수 선수가 본인의 패스앤무브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드리블 능력만 괜찮다면 이것이 속공 상황이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패스앤무브까지 겹쳐지니까 더더욱더 박승수 선수의 돌파 능력이 더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비 가담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박승수는 압박할 때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이것이 뭐 전술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 잘 움직인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인 수비 시에도 딱 마크가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붙어서 수비를 합니다. 그것이 특히 또 경합할 때는 다리가 길다는 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를 크게 또 박승수 선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장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07년생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간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외의 장점들도 있지만 눈에 잘 보이는 세 가지 장점은 뭐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발전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요. 애써 끌어모아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파 이후 마무리의 퀄리티입니다. 잘 안 풀리는 날에는 돌파를 무리하게 할 때도 있고 패스 전개도 꽤나 무리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간혹 가다가 드리블을 잘 했는데 마지막에 가는 그 패스의 강도, 이 마무리가 메이드하는, 그 슈팅으로 메이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스로 하면서 연결해주는 것도 마무리라고 봤을 때에는 패스의 강도가 너무 낮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물론 크로스도 되게 잘 올리는 선수고, 잘하는 날을 보면 패스도 되게 발밑에 정확하게 잘 오는 선수인데 간혹 보면 이렇게 패스가 좀 느리게 가는 경우가 있고, 슈팅의 경우에는 본인도 아마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단 올해 득점이 없다는 것도 본인이 아쉬움을 느낄 거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돌파가 되는 선수라서 이러한 아쉬움을 느낀다는 거, 이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수비 과정에서의 세밀함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비 가담에 대한 의지는 충분한 선수인데요, 수비 과정에서의 세밀함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비할 때 본인의 마크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적극적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본인의 마크를 놓치는 경우를 보면 결국 수비 상황에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어떤 선수를 막아야 한다는 걸 가끔 놓쳐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어린 선수고 우리나라 축구 특성상 잘하는 선수에게 유소년 때는 좀 몰아준다는 걸 생각해보면 박흥수 선수의 이런 수비 마인드는 사실 일단 의지 자체는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 좀 더 갈고 닦는다면 훨씬 더 좋아질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피지컬적 발전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아직 어린 만큼 성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거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의 체격, 특히 68kg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최근에 피지컬이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고, 피지컬이 돼야 그 다음엔 전술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박승수 선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몸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고 한다면 분명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유럽 무대에서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되는 팀들과의 궁합도 조금 봐야겠죠. 일단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현재 에디 하우 감독이 이끌고 있고 지난해에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4-3-3 내지는 3-4-2-1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구단 특징과 기용 방식을 보면 일단 구단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최근에 사우디가 인수를 하면서 또 더욱 떠오르고 있는 구단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도 연속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에디 하우 감독이 선수를 기용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윙어들이 빨라야 하고 또 중앙지향적인 움직임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도 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이것이 사실 최근에 윙어들을 기용하는 또 중요한 반식 중에 하나인데, 에디 하우 감독은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윙어들이 단순하게 중앙지향적인 움직임 가져가면서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윙백들의 오버래핑 혹은 언더래핑 시에 그 선수들과 가져가는 패턴적인 움직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이면서 마무리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중요한 점이 될 텐데, 사실 뉴캐슬을 보면 현재 뎁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전급 자원에 앤서니 고든과 하비 반스 선수가 있고요. 이 두 명의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의 윙어로 쳐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로테이션 자원으로 코르데로 선수가 있고 B팀에는 또 가랑코올 선수가 있어서 뎁스는 상당히 두텁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당장 1군 멤버가 되기에는 뎁스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특히 왼쪽만 이야기하는 거임에도 그렇고 홈그라운을 채우기 위해서 연령별 팀에 합류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를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령별 팀 자체에도 윙어 수가 꽤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뉴캐슬에서 자리를 잡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볼 팀은 올림피크 마르세유입니다. 올림피크 마르세유는 뭐 워낙에 유명한 팀이죠.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마르세유는 지난 시즌 리그왕 2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체르비 감독은 4-2-3-1 내지는 3-4-1의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단 특징 보면 프랑스 3대 빅클럽 중 하나고요. 여전히 강한 구단입니다. 데체르비 감독의 최근 신뢰도는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데체르비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큰 감독이라는 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데체르비 감독의 기용 방식을 생각해보면 윙어들의 측면 아이솔레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승수 선수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고요. 포지션 뎁스를 생각해보면 왼쪽에 이제 조너선 로우와 아민 하리트 선수가 있는데 지금 연결되는 3개의 구단 중에서는 윙어 뎁스가 가장 약한 게 올림피크 마르세유입니다. 바로 주전이 되기는 당연히 어렵겠습니다만 박승수 선수가 데체르비 감독의 기용 폭에 잘 맞을 확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경쟁력도 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추천하는 구단이 올림피크 마르세유고 박승수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솔레이션적인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프랑스 리그가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리그입니다. 피지컬적으로 이 국가의 특성상 흑인 선수가 많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싸움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윙어들도 피지컬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서 이 팀이 가장 잘 맞을 수 있겠으나 피지컬적인 좀 성장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단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있습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이 이끌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해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2-3-1 내지는 4-3-3을 사용하고 있는 뱅상 콤파니 감독인데요. 뮌헨은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세계 수위급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유럽 클럽을 대면했던 말이 레바민이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뮌헨 이렇게 또 통치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뮌헨은 상당히 큰 구단이고요. 콤파니 감독은 윙어의 사이드 포지셔닝을 사용합니다. 사실 박승수 선수도 수원에서 보면 라인에 가깝게 위치하는 경향을 다소 보여주고 있는데 뮌헨에서 콤파니 감독이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도 윙어의 아이솔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왼쪽에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코망 그리고 그나브리 선수가 주전급으로 있고요. 물론 무시알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그나브리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왼쪽을 볼 수 있는 선수는 이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라고사 선수나 B팀 연령별 팀 자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구단이 큰 만큼 유망주 윙어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유망주들은 대부분 2선 선수들이 많죠. 거기에 박승수 선수도 2선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겹치는 선수가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전에 박승수 선수가 아마 바이언에서 그 해외 유망주들을 불러서 훈련하는 거에 아마 간 적이 한 번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럽 대비의 첫 구단을 삼기에는 약간의 규모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소 들긴 하는 지점이 또 뮌헨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박승수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스카우팅 리포트라고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박승수 선수는 분명 유럽에서 통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지컬적으로 이 피지컬 코치들과 함께 잘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스피드도 더 잘 붙을 거고 탄력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최근에 잔부상이 있고 하면서 출전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박승수 선수가 시즌 또 이제 바로 유럽은 현재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가서 프리시즌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마르세유를 추천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팀이 있을 거고 주변에서 또 갔으면 하는 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본인이 잘 선택을 해서 성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성장을 했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박승수 선수 또 좋은 선택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까지 박승수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